14. 다들 눈코 틀 새 없이 바빴던 사정. 2시가 다 되어갈 무렵 트럼프킨과 트러플 헌터는 나머지 생물들과 숲 가장자리에 앉아 화살을 2번 쏘아 닿을 거리에서 미라즈 군대의 번뜩이는 대열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군대 중간에 있는 반듯하고 네모난 풀밭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결투장이었다. 저쪽 두 귀퉁이에는 글로젤과 소페스피언이 검을 빼들고 서 있었으며 이쪽 귀퉁이에는 거인 윈블웨더와 베블뚝이 곰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곰은 모든 이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발을 빨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 여간 바보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었다. 글렌스톰은 곰의 실수를 만회라도 하려는 듯 가끔씩 뒷다리로 잔디를 짓밟는 것 말고는 꼼짝 않고 결투장 오른쪽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은 글렌스톤과 마주보고 서 있는 왼쪽의 텔마르 영주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다. 피터는 에드먼드와 박사와 악수를 나누고서 이제 막 결투장으로 내려오는 중이었다. 마치 중요한 경주에서 총이 울리기 직전의 순간과 비슷했지만 그보다 한층 더 험악한 분위기였다. 난쟁이 트럼프킨이 말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아슬라님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트러플 헌터가 말했다. 나도 그래. 그런데 자네 뒤 좀 봐. 트럼프킨은 뒤를 돌아보자마자 중얼거렸다. 아니 세상에 저게 뭐야?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꼭 신과 여신과 거인 같아 보이는데 수천 명이 우리 뒤에서 다가오고 있어. 대체 저들은 뭐지? 드리아스와 하마드리아스, 실버니아. 아슬라님이 그들을 잠에서 깨운 거야. 트럼프킨이 말했다. 적들이 배신이라도 한다면 모를까. 미라즈의 칼솜씨가 제왕 폐하보다 더 훌륭하다면 저들도 제왕 폐하께 별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소리 트럼프 헌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막 양쪽 끝에서 쇠사슬 갑옷에 투구와 방패를 갖춘 피터와 미라즈가 결투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은 서로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나아갔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들리진 않았다. 다음 순간 두 자루의 검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짧은 순간 검끼리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으나 곧 축구장의 관중들처럼 양쪽 병사들이 질러대는 함성에 파묻혀버렸다. 미라즈가 비틀거리며 한두 걸음 물러서자 에드먼드가 소리쳤다. 폐하, 바로 그겁니다. 지금 찌르세요, 빨리! 피터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 몇 초 동안은 피터가 다 이긴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라즈는 곧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텔마르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미라즈 왕! 미라즈 왕!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캐스피언과 에드먼드는 너무나 애가 타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졌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폐하가 꽤 밀리고 있습니다. 캐스피언은 침을 꿀꺽 삼켰다. 저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둘이 서로 떨어지는군. 둘 다 좀 숨이 찬 것 같습니다. 저것 보시오. 아, 이제 다시 시작하는군. 이번엔 좀 더 지능적으로 움직이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상대의 방어 자세를 살피는 중이오. 박사가 중얼거렸다. 미라즈는 결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옛 나니아 사람들 사이에서 두건을 던져 올리고 환호성을 올리며 박수를 쳐대는 통에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박사가 물었다. 무슨 일이죠? 어떻게 됐어요? 눈이 침침해서 미처 못 봤어요. 캐스피언은 계속 손뼉을 치며 대답했다. 제왕께서 미라즈의 겨드랑이를 공격했어요. 갑옷의 겨드랑이 틈새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처음으로 피가 났어요. 에드먼드가 말했다. 그렇지만 또다시 불리해졌어요. 폐하께서 방패를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왼팔을 다쳤나 봅니다. 사실이었다. 모두들 피터의 방패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텔마르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2배로 커졌다. 캐스피언이 에드먼드에게 물었다. 저보다 전투 경험이 많으니 아시겠지요? 아직 기회는 있는 겁니까? 거의 없을 거요. 그래도 폐하께서는 반드시 잘 해내실 거요. 행운이 따라준다면. 캐스피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일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갑자기 양쪽의 함성이 싹 사라졌다. 에드먼드는 한순간 갈피를 못 잡다가 입을 열었다. 아, 알았소. 둘이서 쉬기로 합의를 본 거요. 가시죠, 박사님. 박사님과 내가 제왕을 위해 뭔가 할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결투장으로 달려내려갔고 피터는 그들을 만나러 밧줄 밖으로 걸어 나왔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피터는 연신 땀을 흘리면서 가슴을 들썩거렸다. 에드먼드가 물었다. 왼팔을 다친 거야? 다친 건 아니야. 방패로 미라지의 어깨 힘을 다 받아내느라 손목이 자꾸 방패 모서리에 눌려서 그래. 꼭 벽돌로 짓눌리는 것 같았어. 뼈가 부러진 것 같진 않은데 좀 삔 것 같아. 네가 꽉 묶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에드먼드는 피터의 손목을 묶어주며 걱정스레 물었다. 미라즈는 어느 정도야? 강해. 무척 강해.
이렇게 볕이 뜨거우니 미라지가 숨이 차고 몸이 무거워질 때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나한테도 기회가 생기겠지. 솔직히 그 방법밖에 없어. 에드먼드, 만약 내가 쓰러지면 가족들 모두에게 인사를 전해줘. 미라지가 다시 결투장으로 들어오고 있군. 잘 있어. 박사님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에드먼드, 트럼프킨한테는 특별히 고맙다는 인사 좀 전해줘. 트럼프킨은 참 좋은 친구야. 에드먼드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가슴이 탁 막히는 것을 느끼며 박사와 함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 시합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피터는 이제 방패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 같았고 발놀림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지금은 꼭 미라지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피터는 적의 사정거리 밖에서 위치를 바꿔가며 상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다. 텔마르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었다. 야, 이 겁쟁이! 왜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거지? 맞서는 게 겁나냐? 그래? 싸우는 게 아니라 춤추러 왔구나. 야! 그러자 캐스피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제왕께서 저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에드먼드는 캐스피언을 흘끗 쳐다보았다. 듣지 않을 거요. 캐스피언 왕은 제왕폐하를 잘 몰라서 그 순간 미라지가 피터의 투구를 내리쳤다. 피터는 비틀거리다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한쪽 무릎을 꿇고 말았다. 텔마르 사람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거세게 일어났다. 전하! 지금요! 빨리! 죽이세요! 그러나 사실 그 왕위 천털자를 충동질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미라지는 이미 피터의 머리 위에 있었다. 미라지의 검이 피터를 향해 휙 내려가자 에드먼드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었다. 단칼에 피터의 머리가 댕강 잘려나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치 않았다. 검은 피터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치며 빗나가고 만 것이다. 난쟁이가 만든 쇠사슬 갑옷은 워낙 단단해서 찢어지지 않았다. 에드먼드가 소리쳤다. 와! 형이 다시 일어났어! 형 계속해 형! 박사가 말했다. 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못 봤습니다. 제왕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트럼프킨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대답했다. 제왕께서 내려오는 미라지의 팔을 낚아채며 일어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적의 팔을 사다리로 이용하시다니. 제왕폐하 만세! 제왕폐하 만세! 얜 나니아여 일어나라! 트럼프 헌터가 소리쳤다. 야 저거 봐. 미라지가 단단히 화났어. 잘됐다. 미라지와 피터는 이제 맹렬한 기세로 맞붙어서 둘 중 하나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사정없이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흥분이 고조되자 함성 소리는 거의 사라지고 관중들은 너나 없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굉장한 결투였다. 그때 거대한 함성이 옛 나니아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미라지가 쓰러진 것이다. 피터의 검에 맞은 게 아니라 덤불에 걸려 넘어졌다. 피터는 뒤로 물러나서 미라지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에드먼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유 속 터져. 못 말린다니까. 저렇게 신사적일 필요 있어? 그래 형은 그래야만 하겠지. 기사이면서 제왕이기도 하니까. 아슬라님도 그걸 바라시겠지. 하지만 저 짐승 같은 놈은 금방 다시 일어날 텐데. 그런데 저 짐승 같은 놈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글로젤과 소페스피어는 이미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었다. 그들은 미라지 왕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마자 결투장으로 뛰어나와 소리쳤다. 반역이다! 음모다! 나니아의 반역자가 쓰러진 왕의 등을 찔렀다. 무장하라! 무장하라! 텔마르 사람들이여! 피터는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검을 빼들고 자기한테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러고는 왼쪽에서 또 다른 텔마르 사람이 밧줄을 뛰어넘어 들어왔다. 피터가 소리쳤다. 무장하라! 나니아여! 반역이다! 세 사람이 한꺼번에 피터에게 달려들었다면 피터는 두 번 다시 입도 뻥끗 못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젤은 자기 왕을 찔러 죽이려고 미라즈가 쓰러져 있는 곳에서 멈춰섰다. 그러더니 칼로 왕의 몸을 찌르고는 다시 칼을 칼집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오늘 아침에 나를 모욕한 대가다. 피터는 몸을 획 돌려 소페스피언과 마주서더니 단칼에 소페스피언의 다리를 베어 올리면서 잇따라 목을 베었다. 에드먼드는 어느새 피터 옆으로 다가가 소리치고 있었다. 나니아! 사자! 텔마르군 전체가 그들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그러나 곧 앞으로 나선 거인이 허리를 낮추고 쇠방망이를 휘둘러댔으며 켄타우로스들도 공격했다. 뒤에서 팅팅 소리와 함께 머리 위로 휙휙 날아가는 난쟁이들의 활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트럼프킨은 피터의 왼쪽에서 싸우고 있었다.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진 것이다. 피터가 외쳤다. 돌아와 리피치프 이 고집쟁이. 그러다간 죽어. 생쥐가 나설 때가 아니야. 그러나 그 어처구니 없는 작은 무리들은 양쪽 군사의 발 사이를 누비면서 자신들의 검으로 적군의 발을 찌르며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싸움터를 누비던 많은 텔마르 병사들은 갑자기 수십 개의 꼬챙이가 발에 와 꽂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며 한 발로 공중까지 뛰어다니다가 대개는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쓰러진 자는 생쥐들이 해치웠고 쓰러지지 않는 자들은 다른 이들이 처치했다. 그러나 옛 나니아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돌입하기도 전에 적들은 싸움을 포기했다. 건장한 텔마르 전사들은 옛 나니아 국민들 뒤에서 몰려오고 있는 무엇인가를 쳐다보며 새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무기를 내던지고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숲이다! 숲이야! 세상의 종말이다! 그러나 곧 그들의 비명이나 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어느새 피터 군대의 대열 사이를 뚫고 나가 텔마르 병사들을 뒤쫓아가며 지르는 깨어난 나무들의 밀물 같은 함성 소리에 파묻혔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거센 남서풍이 불어대는 가을 저녁 높은 산등성이 위에 큰 숲가에 가 서본 적이 있는가? 그 소리를 상상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그 숲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쪽으로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게다가 나무들이 모두 거대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람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긴 팔을 나뭇가지처럼 휘두르고 위로 쳐둔 머리는 소나기가 내리듯 나뭇잎들을 흩뿌린다면? 텔마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였다. 심지어 나니아 국민들조차 깜짝 놀랐다. 불과 몇 분 만에 미라즈의 부하들은 다리를 건너 베루나로 가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성문을 닫고 성벽 뒤에 몸을 숨기겠다는 희망을 품고서 큰 강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들은 가까스로 강에 이르렀지만 다리가 없었다. 어제까지도 있던 다리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다. 텔마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모조리 항복하고 말았다. 그런데 다리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날 아침 일찍 수장과 루시가 몇 시간 동안 잠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아슬란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자, 신나는 하루를 보내자 하고 말했다. 수장과 루시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무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지만 아슬란의 언덕으로 시커멓게 떼지어 몰려가는 모습은 아직 확인할 수 있었다. 바쿠스와 그의 시녀들인 거칠고 무모한 여자 아이들과 실레노스는 아직도 함께 있었다. 충분히 쉰 루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들 잠에서 깨어나 플루트를 불고 심벌쥐를 꽝꽝거리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말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동물들도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었다. 루시는 흥에 겨워 눈빛이 반짝거리고 발도 절로 움직였다. 아슬란이 무슨 일이에요? 이리 오너라 얘들아. 오늘 다시 한번 내 등에 올라타거라. 루시는 뛸 듯이 기뻐하며 외쳤다. 아이 좋아라. 두 아이는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그때처럼 따뜻한 황금빛 등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러고는 다 같이 달려나갔다. 아슬란이 앞에서 이끌고 바쿠스와 그의 시녀들이 펄쩍펄쩍 뛰고 달리며 공중제비를 넘었고 동물들이 그들 주위에서 까불까불 돌아다니는 가운데 실레노스와 당나귀는 뒷공무니에서 쫓아오고 있었다. 아슬란 일행이 오른쪽으로 약한 틀어 가파른 언덕을 달려내려가자 눈앞에 베루나의 긴 다리가 나타났다. 그들이 다리를 건너기 직전 사람 머리보다 훨씬 큰 젖은 머리 하나가 물 밖으로 쑥 솟아올랐다. 골풀로 엮은 화관을 쓰고 수염이 난 그 얼굴은 아슬란을 보더니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 아슬란님이여 인사드립니다. 제 사슬을 풀어주십시오. 수잔이 속삭였다. 대체 저건 누구지? 루시가 대답했다. 강의 신 같아. 쉿. 아슬란이 말했다. 바쿠스, 그를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어라. 루시는 그건 아마 다리를 얘기하는 걸 거야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맞았다. 바쿠스와 그의 무리들이 얕은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자 1분 뒤 아주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거대하고 억센 담쟁이 덩굴 줄기들이 다리의 모든 교각 위로 감아오르더니 불길이 번지듯 삽시간에 돌 조각을 칭칭 감으며 쪼개고 부수고 갈라놓았다. 다리 난간들은 한순간 산사나무 생울타리로 변하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다리 전체가 소용돌이 치는 물속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기쁨에 흠뻑 취한 바쿠스 일행은 물장구를 치고 소리를 지르며 웃어대다가 풍덩풍덩 헤엄을 치거나 걷거나 춤추면서 물을 건넜다. 여자아이들은 야호! 이제 다시 베루나 여울로 돌아갔다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베루나 여울을 가로지른 일행은 맞은편 강둑으로 올라가 도시로 향했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주랭랑을 쳤다. 그들이 맨 처음 간 곳은 여학교였는데 머리를 단정히 빗고 목에 꼭 끼는 보기 흉한 칼라에 거추장스럽고 두꺼운 긴 양말을 신은 나니아 여자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하고 있었다. 미라즈의 통치 아래 나니아에서 가르치는 역사란 여러분이 읽어본 정식 역사책보다 훨씬 지루할 뿐만 아니라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보다는 더욱 신빙성이 없었다. 여선생이 말했다. 그웬돌렌, 주의를 집중하고 창밖을 내다보지 마. 안 그러면 벌점 1점을 주겠어.
하지만 프리즈 선생님, 그웬돌렌, 내 말 못 들었니? 하지만 프리즈 선생님, 저기 사자가 있어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했으니 벌점 2점이야. 자, 이제 그때 사자의 포효가 선생의 말을 가로막았고 담쟁이 덩굴이 교실 창문 안으로 물결치듯 밀려들어왔다. 벽은 온통 옅은 초록빛으로 뒤덮였으며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이 방금 전까지도 천장에 있던 자리에 아치를 만들었다. 자신이 숲속의 풀밭 위에 서 있음을 깨달은 프리즈 선생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교탁을 꽉 잡았다가 그것마저 장미 덤불로 변했음을 알았다.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야생적인 사람들이 주위에 잔뜩 모여 있었다. 선생은 사자를 발견한 순간 소리를 빽 지르며 도망쳤고 학생들도 덩달아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학생들은 대부분 다리가 굵고 땅딸막한 새침대기 여자아이들이었다. 그웬돌렌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아슬란이 물었다. 넌 우리와 함께 있을 테냐? 그웬돌렌이 거침없이 말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웬돌렌은 곧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즐겁게 춤을 추다가 자신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벗겨주던 바쿠스의 시녀 둘과 손을 맞잡았다. 작은 도시 베루나에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대부분 달아났지만 몇몇은 그들과 합류했다. 도시를 떠날 즈음 아슬란 일행은 아까보다 훨씬 불어났고 흥겨운 분위기로 더욱 떠들썩해졌다. 그들은 강 왼쪽의 북쪽 강둑 위에 자리 잡은 평평한 들판을 휩쓸고 지나갔다. 농장을 지날 때마다 모든 동물들이 일행과 합세하려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즐거움이라곤 모른 채 살아오면서 불쌍하게 늙은 당나귀들이 갑자기 젊음을 되찾았고 묶여있던 개들은 사슬에서 풀려났으며 말들은 발길질로 마차를 부숴버리고는 진흙을 걷어차고 히힝거리며 그들을 따라 다가닥 달려나왔다. 그들은 어떤 뜰의 우물가에서 한 남자아이를 때리고 있는 사내를 발견했다. 순간 그 사내가 들고 있던 막대기에서 갑자기 꽃이 피었다. 그 사내는 꽃을 떼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손에 착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다. 곧이어 그 사내의 팔은 나뭇가지로 변했고 몸은 나무줄기가 되었으며 발은 뿌리가 되어 땅속으로 뻗어내려갔다. 방금 전만 해도 울고 있던 아이들은 활짝 웃으며 그들과 합세했다. 비버댐으로 가는 길 중간쯤 두 강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서 그들은 또 다른 학교에 이르렀다. 그 학교에서는 몹시 지쳐 보이는 한 젊은 여자가 돼지처럼 생긴 사내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창밖을 내다보던 그 젊은 여자는 떠들썩한 무리가 노래를 부르며 거리로 올라오는 것을 보자 짜릿한 기쁨이 가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슬란은 창문 아래 서서 그 젊은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안 돼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절대로 안 돼요. 제겐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당신을 보면 기겁할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돼지처럼 생긴 사내 아이가 말했다. 기겁할 거라고? 도대체 창 너머로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가르치고 창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 수다나 떤다고 장학사한테 이르자. 다른 사내 아이가 말했다. 누가 있는지 우리도 보러 가자. 모두들 창가로 우르르 몰려갔다. 심술궂은 작은 얼굴들이 창가에 나타나자마자 바쿠스가 큰 소리로 요들레이 요호호 하고 외쳤다. 남자아이들은 모두 겁에 질려 비명을 내지르며 앞다퉈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몇몇은 창문으로 뛰어내리기까지 했다. 나중에 전해진 얘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내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었으며 그 대신 전에는 그쪽 지방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질 좋은 새끼 돼지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아슬란이 선생에게 말했다. 자, 이제 가자. 그 말에 젊은 여자는 창 아래로 뛰어내려 그들과 합세했다. 그들은 비버댐에서 다시 강을 건너 남쪽 강둑을 따라 동쪽으로 향했다. 도중에 작은 오두막에 다다랐을 때 한 아이가 문간에서 울고 있었다. 아슬란이 물었다. 얘야, 왜 울고 있느냐? 사자라고는 그림에서조차 본 적이 없었던 그 아이는 아슬란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줌마가 많이 아파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슬란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오두막 앞으로 갔지만 문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슬란은 머리만 집어넣고 어깨로 밀어 그 바람에 루시와 수자는 아슬란의 등에서 떨어졌다. 집 전체를 번쩍 들어올려 뒤로 내동댕이 쳤다. 이제 그곳에는 훤히 트인 공간에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그 침대에는 난쟁이의 피가 흐르는 듯한 조그마한 늙은 여인이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그 여인은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자기 얼굴을 내려다보는 눈부신 털복숭이 머리에 사자를 바라보았다. 늙은 여인은 비명을 지르거나 기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오, 아슬란님, 그 얘기가 다 사실일 줄 알았어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를 데려가려고 오셨나요? 그렇다. 하지만 아직 기나긴 여행을 떠날 때는 아니야. 아슬란이 말을 하는 동안
그 여인은 마치 동틀 무렵 구름 밑으로 불그스레한 빛이 퍼지듯 창백한 얼굴에 피기가 되살아나며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 여인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세상에, 몸이 한결 좋아졌어요. 오늘 아침엔 뭘 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쿠스가 오두막 우물에서 물 한 주전자를 퍼와 여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아주머니. 하지만 주전자에 들어있는 것은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슬처럼 차갑고 따뜻한 차처럼 몸을 데워주며 쇠고기만큼이나 영양가 높고 기름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포도 체리처럼 붉은 감칠맛 나는 최고급 포도주였다. 늙은 여인이 말했다. 아니, 우리 우물을 어떻게 하셨군요. 맛이 기가 막히게 변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뒤 그 여인은 침대에서 털고 일어났다. 내 등에 타거라. 아슬란은 그렇게 말하고서 수잔과 루시에게 덧붙였다. 너희 두 여왕은 이제 두 다리로 뛰어야겠다. 수잔이 말했다. 저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마침내 그들은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와 고함 소리와 개 짖는 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다시 어우러진 가운데 춤추고 노래하고 껑충껑충 뛰면서 미라즈 군대가 검을 팽개친 채 손을 번쩍 쳐들고 있는 곳에 다다랐다. 피터의 군대는 아직 무기를 손에 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호하고도 기쁨에 찬 표정으로 미라즈 군대를 애워싸고 있었다. 무엇보다 먼저 그 늙은 여인이 아슬란의 등에서 내려서자마자 캐스피언에게 달려가 서로 얼싸안는 일이 일어났다. 그 여인은 바로 캐스피언의 유모였던 것이다.